제우스 이전의 권력을 잡았던 가이아와 우라노스와 크로노스는 어떻게 보면은 독재적인 체제로 세상을 지배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제우스는 권력을 잡자마자 자신의 독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자기의 형제, 자매와 자식들에게 나눠주면서 일종의 전문 직접을 가진, 전문 어떤 능력을 가진 전문적인 역할을 맡기면서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일종의 귀족정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올림포스 12신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그 귀족정적인 형태로 세상을 골고루 지배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서 영원히 갈 것 같았는데 이들에게 도전이 있게 됩니다. 이 도전을 부추긴 것은 또 가이아였습니다. 지금까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이아 여신은 최초의 신이었으면서 우라노스에게 권력을 뺏겼을 때는 크로노스를 부추겨서 우라노스를 몰아내고 크로노스가 문제가 될 때는 제우스를 부추겨서 크로노스를 몰아냈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제우스가 권력을 잡자 가이아는 제우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또 한 번 개입을 합니다. 우라노스가 거세되었을 때 튀겨져 나왔던 피와 그 정액에서 태어났던 아이들이 있었죠. 바로 거신족들이요. 그 거신족들을 부추겨서 올림포스 12신에게 도전하게 만듭니다. 이 거신족과 올림포스 12신 사이에서 그래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신들의 제2차 대전이라고 할 수 있죠. 티타노마키아가 1차 대전이라고 하면 기간토마키아는 2차 대전이 될 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고향에서 싸울 때는 죽지 않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탁이 있었기 때문에 제우스가 이들을 처치하고 쓰러뜨려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났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신탁을 한번 알아봤더니 어떤 신탁이 내려졌냐면 기간테스들, 즉 거신족을 이기려면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신탁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제우스와 12 올림포스 신들은 인간들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는데 그렇게 선택된 게 바로 헤라클레스였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신들과 함께 기간토마키아에 참여한 거죠. 그래서 이들을 고향 땅에서 유도해내서 딴 곳으로 옮겨서 화살을 쏴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거신족에 대해서는 제우스가 그 헤라를 이용해서 상대를 유혹하고 그리고 유인하고 함정에 빠뜨린 다음에 제우스는 번개를 던지고 헤라클레스는 화살을 쏴서 무찔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기간토마키아의 위기를 올림포스 12신이 넘기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장면도 그 올림포스 12신과 기간테스, 즉 거신족들이 싸우는 장면을 그린 건데, 잘 보시면 가운데 제우스가 번개를 던지는 장면이 있고 그 밑으로 헤라클레스가 몽둥이를 들고 거신족과 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신들은 각각이 올림포스 12신이 자신들의 무기와 능력을 이용해서 기간테스들을, 즉 거신족들을 무찌르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도 결국 그 제우스가 승리를 거둘 거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세가 올림포스 신들 그리고 제우스 쪽으로 기울자 가이아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바로 가이아가 직접 자기 밑에 있는 그 지하의 신 타르타로스와 사랑을 나눠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이 자식은 엄청난 자식인데 그 이름은 바로 티폰입니다. 이 티폰은 지금 그림에서 상상해서 그린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서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어깨에는 100마리의 뱀들이 이렇게 솟아나 있고 눈과 입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수백만 마리의 뱀들이 또 아리를 틀고 있으면서 상대가 접근할 때 상대를 휘어감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덩치가 얼마나 컸는지 벌떡 일어서면은 그 머리가 하늘에 닿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쫙 펴면은 동쪽 끝에 닿고 왼쪽을 쫙 펴면 서쪽 끝에 닿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티폰이 한번 일어나서 기지개 한번 펴면 세상이 다 덮어질 정도의 그런 몸집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티폰이 등장하자 그 모든 신들이, 올림포스 12신들이 좀 겁을 먹었습니다. 걸어만 안 살려라 그러면서 도망을 하게 되는데 모두들 그 이집트로 도망을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이집트에 그 동물을 모방한 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이때 올림포스 신들이 티폰이 무서워서 도망가면서 동물로 변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 이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제우스만은 자신이 최고 권력자라는 권위를 잃지 않고 티폰과 싸우게 되죠. 근데 티폰과 싸우면서 너무 자신만만했던 모양이다. 소위 인파이트 형식으로, 복싱에서 말하는 인파이트 형식으로 달라붙어서 티폰과 맞대결을 벌였는데, 그러다가 결국 티폰에게 잡히고 사지에 있는 심줄이 다 끊어졌다고 합니다. 티폰은 제우스를 한 손에 잡고 사지에 있는 심줄을 다 잘라서 그걸 다 뽑아냈답니다. 그래서 그걸 고음의 가죽에다가 감싸고 동굴에다 감춰놨다 그러죠. 이렇게 너덜너덜 그 무기력해진 제우스가 쓰러지는 바람에 이제 이 무시무시한 티폰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헤르메스가
몰래 제우스의 힘줄을 감춰놓은 곳에 들어가서 그 제우스의 힘줄을 가져왔고 그것을 제우스에게 가져가서 치료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회복한 제우스가 티폰에게 다시 도전을 했고 이번에는 그 아웃복서 형식으로 티폰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번개를 던지고 멀리서 치고 빠지고 하면서 마침내 티폰을 쓰러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티폰이 일어설 수 없도록 그 이탈리아 반도 끝부분에 있는 시칠리아 섬의 에트나 산을 뜯어내 가지고 티폰 위에다가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티폰은 에트나 산 밑에 갇히게 되었다고 그러죠.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에도 시칠리아에 있는 에트나 화산은 활화산으로 용암을 뿜어내고 있죠. 아마 예전부터 그랬을 텐데 사람들은 그 활화산을 보고서는 이거는 제우스에게 갇힌 티폰이 뿜어내는 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우스가 티폰마저 물리치고 나서는 제우스는 영원한 권력을 얻게 되죠. 지금 이 그림은 보르게제라는 박물관에 있는 그 제우스의 영광이라는 그림인데 지금 보시면 노란 광채가 있는 곳에 제우스가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주변으로 제우스의 형제 자매 그리고 자식들 그리고 그를 도왔던 여러 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죠. 이것은 제우스가 영원한 권력을 잡고 있다는 것을 상징해 주고 마침내 우주가 제우스의 영도하에 안정적인 질서를 잡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